그러면 대표님, 내놓으시는 분, 구하시는 분 좋아. 그러면은 또 중개사 소장님들한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고객 검색 화면이 이제 중개사분들이 보게 되시는 화면이에요. 아, 지금 실제로 이게 네. 고객분 그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장점이냐면 보통은 이제 로드라고 부르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가게에 이렇게 있으면 길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찾아 들어오시는 분들을 내가 손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또 다른 연락, 전화 연락 같은 걸 많이 받기 위해서 요즘은 뭐 블로그도 하시고 맞아요. 유튜브도 열심히 이제 네네네. 하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홍보 활동을 계속 하시는데 사실 여기는 그런 홍보 활동 없이 중개사분들이 들어와서 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내가 거래를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거리 제한을 뒀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물건을 중개하겠다. 이거는 지금은 현재는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내가 있는 동네 주변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뭐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내는 가야 되잖아요. 안내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매물과 고객 의뢰는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산동에 있는 지금 보이는 뭐 연산동에 있는 무슨 물건을 이분은 지금 구하기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네.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 네. 저 아파트를 구한다라고 이제 이걸 해놓으신 거니까 내가 매물이 있으면 저분한테 컨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분한테 내가 요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 보러 오실래요?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분은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네네. 이분은 나는 이 아파트도 괜찮고 이 아파트도 괜찮으니까 거기에 네. 맞는 걸 이제 보고 그 인근에 네네네. 계시는 소장님께서 만약에 물건이 있다. 아니면 지금 물건은 없지만 내가 물건을 구해서 중개를 해보겠다. 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게 되면 이게 중개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뭐 어떤 쪽에는 매물만 많이 쌓여 있어서 사러 오는 고객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서비스를 오픈을 하고 구하는 분이 이제 마침 또 부산에 저희 인근에 이제 구하는 분이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워킹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는 중개사분을 등록을 시키고 이제 이걸 거래를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오, 네. 네, 이게 사실은 그 아파트에 지금 사러 오는 분이 거의 없는데 구하는 매물이 이제 접수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의뢰가 중개사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안내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중개사분은 여기 그냥 가입해서 등록만 해놓으시고 가끔씩 이제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것만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 지역에 어떤 매물이 새로 이렇게 등록이 되거나 중개사분이 보고 싶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네. 이제 정해놓으면 저희가 이 지역에 새로 뭐 구하는 분이 등록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매물이 새로 이제 등록이 됐거나 하면 알림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거 해볼 만한 물건이네라고 하면 그냥 거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대표님 제가 든 생각인데 왜 우리 중개사무소도 로드 손님이 많으려면 위치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는 또 2층, 3층 이런 데도 또 보면은 중개사무소도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또 새로 이제 중개사무소를 차렸다. 그런 같은 경우는 손님도 별로 없고 물건도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시스템을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하고 하면서 실은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야 뭐 저희가 도와드리거나 뭐 이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분들은 뭐 그냥 다 잘하실 거고. 다르시니까. 네. 새로 이제 시작을 하시거나 중개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셨거나 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는 본래 이 권리금으로 거래가 되면서 매물 명부도 이제 같이 넘어가긴 하는데 고객 명부죠. 예, 이게 넘어가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조금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그래서 발로 뛰어야 돼. 내가 아파트 인근에 중개업소를 차리긴 했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내가 열심히 블로그를 해서 뭐 이렇게 고객은 땡겨왔는데 매물이 없다. 너무 중개로 가야 되는. 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매물을 구하는 고객만 갖다 붙이면 거래가 쉽게 되는 거죠.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은 이제 뭐 영업을 그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고객이 이제 좀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네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내 매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내 손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 요즘에는 왜
매도 하시는 분 뭐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아니면 뭐 수수료를 반값만 받겠다. 이런 또 어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이지법대는 그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뭐 수수료 부분에서의 뭔가의 좀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수수료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도 조금 민감하게 했습니다. 네, 이게 좀 뭐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개사분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집을 사시거나 집을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개사분이 하는 업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전화해서 통화 한번 하고 집에 가서 안내 한번 받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는데 중개 수수료는 뭐 심할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아파트 그렇게 값도 되면 비싸니까. 네. 그러면 왠지 이제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쉽게 보시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을 했던 수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아닙니다. 네. 이게 이 업무를 잘 모르다 보면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객들한테 관심을 받고 뭔가 이렇게 이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케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중개 수수료를 안 받고 중개를 해드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은 옛날에도 그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잘 안 됐죠. 잘 안 되는 거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의 전체 파이가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중개 수수료 반만 받아서 이 시장을 50만 원짜리로 만들겠어인 거잖아요. 같이 죽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중개사분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협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거를 좀 싫어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뭐 내가 돈 안 내도 되는 거, 그렇죠. 싸게 해주는 거, 뭐 이러면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기준에서 놓고 보자면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남들은 예를 들어 500만 원 받고 하는 거를 난 공짜로 해줄게 라는 거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형태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걸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사용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째도 이제 중개 수수료를 조금 깎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중개 수수료 부분에서 사용자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 중개사분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이게 얼마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게 어차피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그렇죠, 있기는 정해져 있죠. 한데 이제 우리 계약할 때 이렇게 보면 대충 해가지고 네. 이제 계약서에 이 중개 수수료 부분 들어가고 이제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서 네. 예, 잔금 칠 때 이제 보통 이 중개 수수료가 오고 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명함 계좌번호 주면서 이체 시켜주세요 이렇게 네네네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그때 가서 그런 이야기 하죠. 좀 깎아주세요. 네, 그럼 이제 계약서에 이렇게 도장까지 찍으셨는데 지금 와서 깎아달라고 하시면 곤란한데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 그렇죠, 이제 그렇죠. 나오는 거고 아, 네. 그걸로 이제 좀 실갱이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음. 정서상 중개 수수료 깎아달라고 하면 안 깎아주기도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걸로 절대 못 깎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제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중개 수수료 돈 문제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말 꺼내기가 좀 불편해서 막판으로 뒤로 밀려서 그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많이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을 여러 채 이렇게 사보신 분들은 중개사분한테 중개 수수료 아낀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오히려 더 얹어주고 싶죠. 좋을 그렇죠. 때는. 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더 줄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완전 땡큐죠. 더 이렇게 가격을 조율해 주실 거니까. 뭔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걸 이제 더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동네 아파트가 평균 한 10억 하는데 이분이 8억짜리 물건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더 드리고 싶죠. 중개 수수료 1,000만 원도 더 드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집을 많이 사보신 분들은 중개 수수료 아낀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평균적으로 뭐 한 10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이렇게 집을 사게 되면 이제 그 돈이 아까운 거죠. 자주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모르셔서 중개 수수료를 아낀다기보다는 이제 돈을 차라리 더 주고 100만 원, 200만 원 더 주고 뭐 몇천만 원 더 싼 매물 구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할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 앞단에서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를 팔 거예요. 파는데 내가 중개 수수료는 얼마를 드릴게요를 미리 정해가지고 중개사분들한테 이걸 같이 전달을 하면 중개사분도 이걸 보시고 그럼 뭐 이 사람이 한 30% 깎아달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고객이 있고 바로 거래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깎아줄 수도 있죠.
그것을 서로 조율을 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미리 조율을 하는 거죠. 뒤에 날 잠금 칠 때 하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 우리가 매물을 전달할 때 그 소비자도 이걸 요구를 하면 중개사분도 괜찮다라면 오케이라면 같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연결이 된다는 네. 거죠. 특히나 요즘은 뭐 중개투자의 영원 뭐 이런 거 광고 때문에 그 소비자 중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 그 광고 봤는데 중개수수료는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이걸 거래를 할 때 미리 중개수수료는 얼마라는 거를 결정해서 이 중개사분하고 고객하고가 협의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구조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얼마 안 됐어요. 한 2, 3개월 전에 이게 전세를 마쳤는데 가계약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원래는 그 수수료가 6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수수료를 100만 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렇게 제가 왜요? 잘하잖아요, 대표님. 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안내도 뭐 하고 빌라 전세 맞추기는 어려운데 했으니 그렇게 달라. 또 실장님도 좀 더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차라리 가계약금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수수료를 말씀을 하시지 왜 가계약금 넣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저는 솔직히 좀 불쾌했어요. 네. 기분도 좀 나빴고 짝짝짝짝 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줘야 되는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소장님 그러면 괜히 이것 때문에 얼굴이 불켜지면 계약서 쓸 때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계약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장님과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러면은 80에서 내려가서 이제 70에 조율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굳이 10만 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10만 원을 주게 된 거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차라리 다른 중개사 소장님도 손님도 계셨어요. 네. 거기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되게 진짜 불편했어요. 네. 계약 썼을 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게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 계약서 쓸 때 막판에 조율 이렇게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정하고 한번 그런 거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중개사분들도 현장에서 이 잔금 치거나 계약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좀 조심해요. 서로 이제 눈치를 조금 봐요. 특히 계약서 쓸 때 빨리 하고 이제 넘어가고. 그렇죠. 예, 잔금 칠 때 이제 뭐 이렇게 말 나오면 네. 도장 찍었는데 네네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많이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인 정서상 뭐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 100만 원인데 10만 원 깎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또 뭐 싫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럼 판을 깨 뭐 이렇게까지는 또 못하거든요. 하죠. 잔금 칠 때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그걸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분쟁은 없겠다 맞죠? 그렇죠. 미리 이제 서로 쌍방의 합의를 중개수수료 얼마를 하겠어요가 이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매물을 접수를 받은 거니까. 만약에 이분이 난 중개수수료를 100만 원인데 10만 원밖에 못 주겠어요라고 하면 중개사분이 이걸 안 가져가면 그만이고. 거래를 이제 승인 안 하시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내가 그냥 그 물건 거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그렇죠. 내가 중개수수료를 0원을 했어요. 실제로 0원을 했는데 대신에 내가 이거 초급매야. 여기 시세가 10억인데 나 이거 8억에 팔게. 근데 대신에 내가 너무 싸게 파니까 중개수수료는 못 내겠어.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중개사분들이 오히려 이런 거면 가져가요. 그렇죠. 매수님 네네. 훨씬 어필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뭔가 이렇게 합의를 잘 해야 되고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미리 픽스되는 부분, 그러니까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앞단으로 좀 옮겨놓은 거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얼굴 보면서 소장님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또 민망하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얘기를 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뭐 서로 얼굴 보고 그걸 조율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물건 정보에 같이 담아가지고 내놓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서비스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문자보다는 전화가 편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아는 분들은 통화보다는 문자를 더 편하게 생각해요. 저는 문자가 더 편해요. 저는 네네. 대표님보다 조금 네네.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점점 더 앞으로 그런 트렌드가 더 갈 거니까 이런 서비스에서 이제 편하게 카톡 하듯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중개사분들하고 연결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님 생각한다고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아이디어 내신다고. 제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이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열심히 기획하고. 근데 확실히 이게 대표님도 원래는 투자자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과 그리고 파는 사람 그리고 또 특히 또 중개사분들도 많이 만나 뵈었었잖아요. 네네. 서로의 입장에 대한 것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게 느껴져요. 네. 서비스의 성격이 결국은 그 만드는 사람의 성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얼굴 붉히는 걸 싫어해. 네, 뭐 그것도 당연히 싫어하고 서로 이제 좀 합리적인 어떤 중간에 절충점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고객분들도 이제 별로 이렇게 좀 손해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개사분들도 지금 사실 이제 거래가 많이 줄어든 것 때문에 중개사분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해서 이런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대표님, 이 집 어때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용자분들한테 너무 좋은 그런 어플인 것 같은데 이제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일주일밖에 안 됐죠? 일주일도 안 됐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고하기나 내놓기를 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앞으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사용자분들이 많이 는다 하면 또 그만큼 내놓은 분, 그 다음에 구하는 분, 중개사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뭐 여러 방향에서 유용하다라고 이제 저희는 믿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를 일단 출시했고, 현재는 어떤 홍보 활동, 마케팅을 이제 몇몇 문자 보내는 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 진행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 처음 출시를 하면 안정화 작업을 좀 거쳐야 되니까 안정화를 거치는 동안에 이제 그걸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홍보 활동들을 늘려나가면 보다 많은 매물들이 수집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보다 많은 중개사분들이 또 그러니까요. 들어오게 네네네.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시장을 변화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 연내에 어느 정도의 이 중개사분들이 먼저 세팅이 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개사를 먼저 모아야 되나, 아니면 이제 고객을 먼저 모아야 되나.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 그렇죠. 아니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약간 거기에 대한 건 거죠. 네. 그건데 어차피 양쪽이 다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해줘야 돼요.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일단은 중개사분 위주로 먼저 세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고, 그게 이제 이게 내놔요 구해요 이 의뢰가 들어왔는데 현재 이제 중개사분들 풀이 그렇게 이제 크지 않다 보니까 피드백이 느린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서 사용자분들보다는 이제 오히려 중개사분들을 먼저 조금 기본적인 숫자를 세팅을 해서 뭔가 접수가 왔을 때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그 분들 중에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이제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고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 주변에 이제 본인이 중개는 안 하고 계시지만 혹시 주변에 중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어플이 있으니까 이건 무료고 한번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해보고 등록을 하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매물이나 아니면 고객의 의뢰를 전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 어때가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많이 대중화가 돼야 우리도 사용자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